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선 오늘의 시장 점검 및 ADR 지표 추세를 한번 살펴보고 개별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게시글에도 올려드렸지만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에 1차 접종하고는 좀 느낌이 달랐어요. 1차 때는 뭐 그냥 주사 맞은 부분에 그 근육통 정도만 있었는데 2차 때는 거기에다가 약간 피로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필요해가지고 영상을 3일이나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빨리 기운을 차리려고 애를 썼고요. 또 다행인 것은 바로 오늘부터 그런 증상들이 싹 사라져가지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고 또 주식 트레이딩도 했고 또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그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신성 ENG라는 종목과 SK 모티리얼즈의 종목 같이 함께 보시면서 코카가 보는 관점을 한번 같이 설명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 3, 4일 동안 계속 장이 좋았죠? 장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오르신 분이 많을 거다. 물론 뭐 안 오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의 상승과 같은 방향을 못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뭐 힘드신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ADR 지표로도 그렇고요. 또 지수적으로도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기분 좋았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죠. 네, 최근 지금 계속 상승의 방향을 확실히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상승의 방향을 확실히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뭐 아직 전고점까지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전고점도 돌파했고요. 이런 지금 아주 강한 추세선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거의 쉼없이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기분이 좋은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스토캐스틱 차트 상으로도 보셔도 우선 코스닥 켜져 있으니까 먼저 보면 지금 초과매수권, 그죠? 아주 초과열권으로 주간 스토캐스틱, 일간 스토캐스틱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그죠? 그리고 월간도 지금 골든을 내고 있고요. 연간도 아주 과열권에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정말 뜨거운 상황입니다. 정말 강하고 뜨거운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좋은 장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열권에 지금 진입되어 있죠. 86.62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도 과열권으로 진입되어 있는 상태 86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도 돌리려고 하는 모습, 연간은 이미 과열권에 진입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죠? 코스피도 그에 못지않게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노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들께 ADR을 쭉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계속 거의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던 날이 계속 연속해서 어제 하루 빼고는 계속 연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점수도 지금 제가 1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하잖아요. 이건 뭐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니까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와요? 여쭤보시면 제가 설명을 참 대충 해드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물 차트를 이용합니다. 선물 차트를 이용해서 선물 120분봉을 기준으로 하고 또 선물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가늠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저 나름대로의 점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계속 보시면 코스피도 10점 만점에 10점을 계속 주고 있고요. 그죠? 코스닥은 지금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난 4월 7일부터 계속 제가 10점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잘 가고 있죠. 네,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칼라로 지금 표시를 칠해뒀는데 테두리가 빨간 선은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파란 선은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데 보통 추세가 한번 잡히면 적게는 2, 3일에서 많게는 뭐 열흘 이상 쭉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추세 라인이다 보면 되는데 조금 재밌는 것은 그렇게 점수가 10점 만점에 고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어제부터 코스피는 오늘부터 약간 추세가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선물적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건데 그냥 참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상승세를 계속 보이는 구간에서도 이런 대형주의 상승보다는 이렇게 소형주나 중형주의 상승세가 조금 더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은 조금 상승을 대형주들이 이끌어갔죠.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성장, 특히 진단 키트주의 성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다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또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코스닥이 조금 이런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 그 다음에 코스피는 중형주 위주의 상승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자면 외국인들은 좀 물량을 팔았죠. 근데 이제 선물, 현물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두 군데를 다 봐야 돼요. 선물도 보셔야 하고 현물도 보셔야 돼요. 현물만 사고 선물은 파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물과 현물이 같은 방향으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꼭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가, 특히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대형주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위시한 시가총액이 큰 대형 종목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코스피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반대로 조금 더 기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를 코스닥에는 좀 더 관찰을 하고요. 코스피는 외인의 매수세를 조금 더 관찰하시되 현물과 선물 두 매수의 그 순매수 금액을 다 확인하시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개인들을 참고를 드리자면 개인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개인인데 비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개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은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면 개인은 사야 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개인이 산다? 또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지수가 떨어지는데 개인이 판다. 이건 뭔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네. 쉽게 말해서 주도적인 어떤 분위기로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보통 지수나 주가가 오르는데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쉽게 말해서 메이저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것은 그건 또 맞다. 정상이다. 뭐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와 주가가 내리는데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물음표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야.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를 조금 이상하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는데 외인들은 판다. 그죠? 기관들은 판다. 물론 뭐 기관 외인을 저는 합쳐서 보통 보니까요. 세력으로.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개인이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음표를 달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조금 외인들이 조금 물량을 사모으는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해요. 네. 하지만 그 자체가 이렇게 아주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그 방향성을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도 세력들이 그렇게 물량을 사모으는 느낌은 들지 않죠, 그죠? 예, 이건 기관과 외인을 합친 그래프 누적입니다. 주가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수는 분명히 오르고 있는데, 그죠? 일봉입니다. 종합 주가 지수 일봉 화면이에요. 메이저들은 뭐 특별하게 사서 올리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승세가 어떤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라기보다는 종목의 순환매적인 어떤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상당히 지금 좀 강하게 주가를 부양하거나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일단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지금 꽤 많은 지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메이저 세력들의 매수세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사실 여기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DR 지표 21선을 한번 볼게요. 네, 21선을 우선 코스피부터 보면은, 제가 ADR 지표 21선을 보는 방법은 보통 그 ADR 지수가 120 또는 125 이상을 올라가면 과열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고점인 것을 우려해야 되고 다시 아래 방향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향될 수 있는, 현재 약간 과열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120 이상부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금방 지수나 그 종목 수가 꺾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때 어떤 신규 접근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현금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아까 제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코스피 코스닥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지금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현금 비중보다는 풀로 주식 비중을 사도 상관없다. 하지만 10보다 더 100% 이상 더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히려 익절할 수 있는 물량들을 좀 익절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살얼음 판을 걸을 수 있다, 얼음이 깨질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또한 보시면은 코스닥은 조금 이미 반영이 됐죠. 120 부근에까지 갔다가 최근에 ADR 종목 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20일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여전히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ADR 지표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100까지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밀리면 저평가가 되냐면 80, 그죠? 80, 85 밑에서 80 정도 이 구간에 들어오면은 조금 심하게 많이 떨어진, 침체된 국면이다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다시 물량을 사모아도 되는 그런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주가가 아니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무슨 의미냐?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형주,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지금 받쳐주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주, 쉽게 말해서 코스닥의 시가 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제약 바이오인데요. 걔네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그 반면에 요 최근 며칠 동안에는 오히려 느낌상으로는 ADR 지표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오늘만 봐도 지금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오늘이 아까 ADR 지표가 어떻게 됐었죠? 잠깐만요. 오늘이
512종목이 오르고 583종목이 내리긴 했어요. 저 상승이 조금 더 많았지만 평균은 조금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일 하루하루의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ADR 지표를 참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이는 노트 ADR 차트 보시면은 그죠? 하루하루는 워낙 이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물론 여기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그어놓은 이 선이 이제 100인데요. 100 라인의 위에 부분에 많이 있으면 상승 종목이 좀 많다는 분위기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다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조금 위에 부분에 있죠.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았지만 20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또는 강한 상승 종목 수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 조금 안정된 거의 뭐 비슷비슷해지는 동률의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균이 지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5일 ADR 5일 ADR 5일은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린 데 있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밴드를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이제 그 ADR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아랫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는 부분,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과열권에 들어가 있다. 좀 조심해야겠네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의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랫단에 있죠.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아랫단에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보이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ADR도 코스닥 ADR도 보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지금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이 이어지더라도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내용입니다. 5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33일 한번 점검해 보면 33일은 갑자기 그저께인가 평균이 한번 훅 깎인 날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던 그 날이 있었나 보죠. 그게 이제 갑자기 훅 빠진 거죠.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훅 빠진 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밴드상의 하단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윗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까 20일 이동 평균, 20일 ADR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죠? 20일은 지금 거의 과열권에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33일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33일도 마찬가지죠. 밴드단 하단 부분에 내려와 있다. 그래서 조금 상승의 기운을 맞을 가능성. 물론 하단을 뚫고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반드시 이 하단을 지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R 20, ADR 5, ADR 33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만 너무 믿고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건 좀 위험합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 지수의 일간 차트, 주간 차트 등을 다 잘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방향성이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죠? 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노트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조금 방향성을 타진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의 기운이 나올 것인지 조정의 기운이 나올 것인지를 이제 대충 예측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당분간은 상승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 주가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ADR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수가 더 많다. 지수는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 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단 ADR 지표에 대한 내용은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종목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신성 ENG를 심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제가 관리하는 우선 노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ENG 우선 실적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올해
실적 발표가 이제 2020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작년에 그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185억, EPS는 75원 마이너스, 그다음에 매출액은 4,824억. 그래서 2019년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약 135%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죠? 2020년의 실적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성적표.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이 까먹었냐면은 바로 EPS죠. EPS는 단기 순이익과 연결이 된다 그랬죠. 단기 순이익과 연결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EPS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 한 75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래서 작년 2020년은 그렇게 실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았다. 그죠? 실적적인 의미로 좋지 않았다. 여기 지금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특히 이제 EPS가 안 좋았던 부분이죠. 그럼에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사실은 상승을 2019년에서 2020년의 구간을 비교해 보면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본적으로 2020년이 너무 안 좋았다. 뭐 특히 딴 것보다도 EPS 단기순이익 쪽이 안 좋아. 다른 거는 좋았어요, 그죠? 영업이익도 157% 상승했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20% 상승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증가했던 증가 폭도 70%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충격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실적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게 아닌가. 물론 정확하게는 태양열 태양광 쪽 그런 섹터가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조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신성 ENG의 주가도 지금 뭐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적이 하나라도 안 좋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너무 기반영됐다. 그러니까 너무 그 실적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은 상승세를 끌어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2021년 올해의 전망들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쉬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다루고 있는 증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컨센서스를 믿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 분기 그 실적들을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이 없으니까 사실은 깜깜한 상태에서 그죠? 깜깜이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와서 작년 1분기의 실적과 비교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 길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2021년 실적 전망 물론 한 군데에서 실적 전망을 하는 거라서 크게 믿음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올해 대비 영업이익은 111% 상승, EPS는 261% 상승, 매출액은 40% 정도 상승, 종합적으로 142% 상승에 절대적으로 상승한 금액을 대비했을 때는 167% 상승, 둘 다 플러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치평가 0.2죠. 0.2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가치평가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저평가, 올라가면 고평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0.5를 저는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수로 그 가치평가 포인트가 나오면 그 포인트는 너무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해보세요. 2022년 내년은 올해보다 영업이익은 12% 정도, EPS 20%, 매출액도 5% 정도 상승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치평가를 보면 지금 뭐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그럼 내년은 고평가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성장성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고평가가 될 것 같다? 지금 그 주가의 그 성장성 그러니까 주가의 그 추세를 쭉 따라간다면 내년에는 고평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지수적으로는 나오죠. 물론 이걸 절대적으로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도 믿으려고 만들어 놓은 지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건
내년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올해 안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한다면 말씀입니다. 그죠? 이 종목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올해 안에만 해먹고 나와야 된다. 해먹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올해 안에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 올해 안에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나와야지 내년까지 쭉 늘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물론 아직까지 2022년에 컨센서스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계속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바뀔 수 있죠. 지금은 2022년에 실적 전망이 영업이익 438억이라고 하는데 뭐 500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600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사업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또 새로운 신수주를 크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거나 알 수 없는 거예요. 기업 환경은 너무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지금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2022년까지 끌고 가긴 다소 부담스러운데 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어요. 적정 주가를 쭉 계산해 보니까 적정 주가는 제가 주간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 뒀습니다. 자, 이게 2021년에 적정 주가를 표시해 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2,796원이 올해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적정 주가 라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이 하단 밴드, 빨간색이 상단 밴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최소한 이 밴드 내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면 이상하지 않다. 그죠?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밑에 있는 하단 밴드를 지켜주면 위에 있는 상단 밴드를 타치하면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2,796원이라는 이 초록색 적정가를 기준으로 적정가가 지금 약간 고점 밴드보다는 하단 밴드 쪽이 좀 가까이 좀 밑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미 올해 실적의 상단 밴드인 4,026원도 뚫었던 적이 있어요. 최고가가 4,40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의 실적은 물론 나쁘지는 않았지만 특히 EPS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 됐던 구간은 실적 평가를 다 해보고 실적을 열어봤을 때 이야기잖아요. 물론 2020년 그 안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쭉 분위기를 느낄 수는 있어요. 정말 2020년에 그 분위기,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잘 도달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분위기를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여기 분기별로도 쭉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분기별 특히 4분기의 EPS가 크게 마이너스 108원 여기서 많이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75원, 1년 동안 마이너스 75원인데 4분기에만 마이너스 108원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때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돌발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죠. 4분기에 실적이 특별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동안 잘 갔네. 그동안은 2020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 하면서 잘 올라가다가도 4분기 실적은 주로 3월 달에서 1, 2월 달에 발표되잖아요. 1, 2월이 아니죠. 3월, 4월에 발표되잖아요. 그 발표되는 것 때문에 뒤늦게 알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늦게 적용되는 수도 있다. 비단 신성 ENG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발전 태양광의 기업들도 물론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조정 파동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그리고 2020년에 어떤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했던 2020년의 그 주가의 방향이 지금 올해 2021년에 상단 밴드를 타치했을 정도로 어떻게 됐다? 과열권이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싼 위치는 절대 아니다. 그죠? 일단 적정 주가도 지금 이제 위에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적정 주가에 물론 아직 상단 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한 위치는 아니에요. 이 빨간색인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거 아닌데 이거 뭐 문제 있는데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야? 너무 과열인데 너무 거품 끼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달고 위험을 느끼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현재 적정 주가의 라인보다는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싼 건 아니다. 그러면 관점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은 지금 고평가의 논란이 불러들여줄 수도 있다면 2021년에 적당하게 잘 트레이딩하고 나와야 된다. 신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간으로 끌고 가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간 차트 현재 밴드가 지금 이렇게 박스, 그죠? 허니 박스라고 하죠. 저는 레벨이라고 말하는데 이 레벨 단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저는 항상 3층, 2층, 1층으로 3분할을 하죠. 3분할을 하는 이유는 골고루 분할해서 매수하기 위함 또는 골고루 분할해서 매도하기 위한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3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3층, 2층, 1층으로 나누면 현재 위치는 지금 1층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벨단 위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좀 싼 위치인 거죠. 그죠? 싼 위치인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밑에 구름단을 그죠? 구름단을 받치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일목균형포의 이 구름단을 밑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쉽게 말해서 매물대를 뚫었죠. 여기 이렇게 구름단 선행스팬 2가 있었고 1이 있었잖아요. 이 구름대를 지금 현재 며칠 동안 지난주 상승 파동을 통해서 벗겨냈어요. 그죠? 뚫고 올라갔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 좀 조정파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구름단 매물대는 밑으로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여기 밑에 있는 이 구름대가 오히려 지지가 될 수 있는 그죠? 저항의 자리가 아니라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다시 구름대를 밀고 뚫고 내려가지만 않고 여기서 잘 지지가 되어주고 버텨준다면 위로 올라갈 때는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스토캐스틱 주간에 대한 게 이런 아까 그 구름대를 다 뚫고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는 그 역할들을 지금 그 내용들을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상승 방향을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법 잘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파동은 만들었죠. 파동은 만들었지만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그런 상승 파동을 만들어준 자리다.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최근에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많이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을까라는 스토리를 쓸 만큼 강한 상승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좀 치우면 데드크로스가 일간상 데드크로스가 난 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오늘 7일째네, 그죠? 정확하게 카운트하면 7일째네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 것으로 변형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제 방법을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3일째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저는 매수를 고려합니다.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 일간 스토캐스틱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 3일째 조정파부터 이제부터는 조금 조정을 잘 받았구나 이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날은 오히려 팔면 팔았지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고요.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고 3일째 정도 충분히 이제는 조정이 이제 제법 됐다. 3일째 그 다음에 5일째 7일째 그럴 때 저는 특히 더 매수의 방향으로 관점을 본다는 거죠. 3일째, 5일째, 7일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일째 한 번에 다 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4일째도 안 사. 하루 또 쉬어보는 거예요. 3일째 샀으니까.
4일 하루 쉬어보고 5일째 또 한번 사볼까 하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사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다음 6일째 하루 또 쉬어봐요. 만약에 뭐 사든 안 사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3일, 5일, 7일, 9일과 같은 홀수 날에 주로 산다고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이 7일째잖아요. 그러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량 샀습니다. 물량 더 추매했어요. 물량을 더 늘렸다고요. 물량을 늘리고 싶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려면 될 수도 있죠. 왜 살 수 있었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물론 하향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향하고 있잖아요. 하향하고 있지만 아직 대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 위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하향하고 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본다.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어떤 식의 방향을 틀고 있죠?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주간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향의 파동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우하향하는 하락의 파동을 만들더라도 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파동이 상승 방향을 보인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게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때만 샀을까요? 저는 신성 ENG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이때도 샀겠죠. 이때 사고 이때 사는 중입니다. 추세는 올라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종목은 키워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신성 ENG라는 종목을 1,000만 원 살 거야. 그래, 내가 판단했을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니까 이 매수 타점에 1,000만 원을 훅 집어넣고 끝. 그리고 제발 올라라, 제발 올라라, 제발 올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을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요. 내 결정 하나가 큰 잘못으로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똑같이 50대 50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식은 다시 말해서 종목은 키워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중도 작고 잘 모르니까 그 종목의 리스크를 크게 보고 베팅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어떤 추세, 이 종목의 시세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이 시세가 상승으로 나가는지 하락으로 나가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오히려 도금을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이 시세가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접근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영상을 그렇게 기다리고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참 미안하네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몸은 자꾸만 깔아앉고 피로감이 쌓이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자꾸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랬다 보니까 어떤 그 체계가 안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청취자 입장으로서 시청자 입장으로 딱 느껴져도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체계적으로 학습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우리 멤버십을 시작했잖아요. 그 멤버십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전달해 드릴 텐데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좀 순서와 체계가 있게끔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키노트라는 제목의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첫 영상은 내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한 2번 정도를 좀 짧은 영상으로 길게 하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있죠. 뭐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지 뭐 때문에 제가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을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과 월간과 연간에 대한 상관관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지 그런 상관관계를 또 어떻게 이해하면 더 좋은지 이런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면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더 힘나서 또 열심히 영상 준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신성 ENG는 지금 이제 조금 위험한 구간이 이제 서서히 보이긴 해요. 그죠? 왜? 얘가 데드가 나면 사실 좋지는 않죠. 기분 안 좋아요. 아무리 얘가 받쳐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데드가 안 난 상태로 떨어지는 것과 데드가 나서 떨어지는 것은 또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신성이엔진은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우상향할 수 있는 사이클이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얘도 서서히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일간 차트에서 봤듯이 레벨 단이 지금 1층이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죠? 2층 레벨 단에서 3층 레벨 단에서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2층 레벨 단에서도 물량을 더 모아야 되겠죠? 또 3층 레벨 단에서도 물량을 더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1층 레벨 단에서 물량을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끝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물량을 확보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3층, 2층, 1층에서 각각 떨어질 때 한 단계씩 올라갈 때 한 단계씩 해서 총 6유닛을 산다 그랬죠. 그럼 지금 제가 몇 유닛 샀겠어요? 추측해 보시면. 전 지금 2유닛 샀습니다. 이때 물론 사실은 정확하게는 2유닛보다 더 많이 샀었다가 이 부분에서 살짝 떨어지는 강한 음봉이 나와서 살짝 익절하고 물량을 다시 줄였어요. 왜냐하면 저 이 파동을 너무 작다. 잠깐만요. 이 음봉을 전 너무 기분 나쁘게 봤어요. 이 음봉. 그죠? 장대 음봉이죠.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 밑에 만만치 않은 거래대금. 별로 안 좋게 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볼린저 밴드 상단도 타치 안 하는 음봉 발생. 그죠?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2유닛을 샀고요. 그죠? 그리고 이때 한 유닛을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한 유닛을 더 산 거예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천 구간에서 또 한 2유닛 더 사볼 수 있으면 사볼 거예요. 물론 2천 부근에 갔다가 또 맞고 떨어질 때 기분 나쁜 음봉이 발생한다. 뭔가 주의를 요하는 음봉이 발생한다. 뭔가 이상 신호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봐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봐주고 대응해줘야 돼요. 물론 대응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할 수 없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 레벨 단을 끌고 가는 걸로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샀다 팔았다 하실 수 없어요. 그걸 권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특히 종가 마감 부분, 장 종료 마감 부분, 특히 8시에서 8시 반 사이. 그죠? 그 구간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때 팔아야죠. 팔 수 있게 봐야죠. 왜냐하면 기분 나쁜 음봉이다 이거예요. 기분 나쁜 음봉을 무시하지 마시려고요. 나중에 제가 캔들에 대한 것, 캔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키노트를 통해서. 키즈의 아카데미는 일반 제너럴한 거, 제너릭한 것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볼리즈 밴드라든지 이런 거 너무 못 뻔한 건데 그건 제 해석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건 뭐 워낙 많이 시중에 유튜브든 뭐 포털이든 네이버든 어디든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깔렸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저만이 보는 방법, 저만의 해석법,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만 설명드리면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지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이 캔들도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캔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캔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캔들의 높이, 위치, 그 다음에 캔들의 어떤 방향성 한번 다뤄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팔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게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트레이딩이었죠. 그죠? 큰 폭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큰 폭으로 보자면 주봉을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봉 차트를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봉 차트는 훨씬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하락 추세선에서 이런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마음 또는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는 마음,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대응하는 의미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거 뭐 하루에 그 몇 프로, 2%, 3% 그거 뭐 무슨 큰 돈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100% 성공만 매일매일 한다면 2%, 3%면 복리로 치면 장난 아닌 어마무지한 큰 돈이 돼요. 하지만 단타 쳐보세요. 저도 단타 많이 쳐보고 지금도 치고 있어요.
저도 하루에 한 종목씩 단타 쳐요. 물론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하루에 용돈벌이 삼아 하는 수준이지만 단타 친다니까요. 단타 쳐보세요. 큰 이익 안 나요. 게임의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해야만 단타를 성공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단타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봉 차트만 봐도 돼. 주봉 차트에 제가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 해놨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추세 때의 기준봉이에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그어놨잖아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만 봐도 돼요. 정말 바쁘신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장을 매일매일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것만 봐도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돼요. 이게 지금 8자리가 하나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니까요. 8자리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때 노란색 쌓인 이후에.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을 이용해서 조금 잡았어도 좋았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이제 기대하기는 이렇게 방향성을 오른쪽으로 틀고 올라가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죠? 뭐 바라는 건 어쨌든 다 똑같네요. 자, 그 다음 종목 SK 머티리얼스입니다. 자, SK 머티리얼스는 제가 우선 실적부터 또 확인해 봐야겠죠. 자, 관련 노트 한번 보실게요. SK 머티리얼즈는 작년도 실적이 올해 1월 25일 날 발표됐고요. 컨센서스를 쭉 보면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좀 하락했고요. EPS도 하락했고요. 매출액은 좀 올랐어요. 그죠? 제가 색깔을 파란색, 빨간색으로 했죠. 컨센서스 대비입니다. 그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그 전년도 대비는 영업이익 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EPS 1% 상승, 매출 24% 상승했어요. 종합적으로 9% 상승했어요. 그렇게 큰 상승세는 아니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상승했으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큰 상승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산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단에 포함되어 있는 또 반도체 전공정 소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가스 만드는 회사다 보면 돼요. 말 그대로 SK 머티리얼즈잖아요. 자,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전망은 2,932억 영업이익에 17,000원 EPS 11조 1조 1,000억 매출액. 그죠? 올해 대비 약 29% 상승. 저는 이것보다 더 재밌게 보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전가폭이 1286% 성장한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91억 늘었는데 올해는 593억이 늘 것 같고 작년에 EPS가 128원 늘었는데 올해는 5157원 늘 것 같고 작년에 매출액이 1828억 늘었는데 2002억이 늘 것 같아요. 이 실질적인 전가액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건. 이 전체 평가라고 되어 있는 29%는 영업이익과 EPS와 매출액의 실질적인 데이터의 변동이라기보다도 그냥 결과값에 대한 성장성만 계산해서 평균 낸 거고요. 정확하게 평균이 아니죠. 제가 5대 3대 2로 한다 그랬죠. 가치평가 0.66 전년 ROE 33.58 장난 아니죠.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SK 머티리얼스를 누가 따라와 할 만큼 장난 아닌 좋은 데이터를 보이고 있어요. 2022년도 그죠? 18%의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죠. 뭐 올해 워낙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마이너스 10까지는 용서하는데 마이너스 10보다 더 떨어지면 용서 안 한다 그런 적이 있죠. 지금 마이너스 19, 18이니까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1년까지만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2022, 2023은 앞으로 발표될 컨센서스 여기는 지금 10군데 정도가 컨센서스를 내고 있어요. 리포트를 내고 있는 증권사가 10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믿을 만하다. 아까 한 군데도 뭐 있었는데 그죠? 10군데면 그거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 자 주간 차트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2021년 올해를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35만 9,650원. 여기 제가 초록색 선을 그어놨죠, 그죠? 지금 그 선을 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고요. 작년도는 이미 살짝 타치를 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점은 제가 여기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고점 같은 경우에는 39만 8,800원이니까 제가 여기 차트상에 표시 못해요.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더 올라갈 수가 없어. 맞죠? 더 올라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23만 1,000원대 이 파란색이 하단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단 밴드와 그 다음에 여기 주식 적정 주가 밴드 라인 그 다음에 상단 밴드는 뭐 지금 그릴 수가 없지만 하여간 내가 위에겠죠. 그 사이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상이다. 이상하지 않다. 여기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난리 났네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떨어져도 물음표도 할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SK몰티리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여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파란 라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들 컨센서스는 41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그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주가 상단 밴드인 39만 8,8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41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2021년까지는 정말 관심 가지고 가도 되겠다. 아까 너무 이쁜 수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2021년이었어요. 2022년부터는 조금 꺾이는 게 보이지만 2021년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 그죠? 그래서 기대해 볼 겁니다. 저는 물량이 있어요. 물론 모아 나가는 단계겠죠. 자, 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에 레벨 단이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레벨 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레벨 단 그리는 것도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뭐 저만의 방법이니까 정답은 아닙니다만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레벨 단 얘기하니까. 자, 이게 레벨 단입니다. 3층, 2층, 1층이죠. 지금 이제 2층을 막 뚫고 올라가는 분위기죠. 3층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오늘 특히 생각지도 않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때쯤 잡았는데 일단은 많이 못 잡았는데 올라가 버렸어.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잡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조정 먹고 트레이드도 잡으면 되니까요. 그죠? 뭐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레벨에서 또 대응하면 되는 거고. 뭐 끝이 무슨 그 제약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계속 주식시장은 열리는 거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잡는지 그때그때 정확한 대응 전략을 하면 되죠. 아니 이때 못 잡았다고 이때 못 해요? 아니 이때 잡았어야지. 그리고 이거 누렸어야지. 왜 지금 와갖고 산이 많이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주식은 못 해요. 자, 주간 스토캐스틱 상승 방향 분명히 보이고 있죠? 조정 파동이 있었을 때 사봤으면 참 좋았겠죠, 그죠?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 특히 장대 양봉 만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하루 이틀 또 올라갈지 계속 여기서 버티면서 주가를 더 팡팡팡 튀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락 파동은 나옵니다. 하락 파동 나올 때 주간 스토캐스틱 다시 점검하시고요.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살아 있으면 물론 너무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늦게 들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어느 정도 과열권이 그러니까 50 이상부터는 내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80, 85 이상부터 올라갈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어쨌든 떨어질 때 위치를 보시면서 더 추매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더 추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 자리는 조금 늦었죠, 그죠? 신규는 지금 2층 중간 또는 3층 바닥 부근에서 신규 접근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또 일단 일간 스토캐스틱 차트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 파동 정도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
제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이 관심 종목에 편입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처음 매수를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트레이딩을 하는지 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어떤 식의 종목 선정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팔고 사고 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설명을 그때그때 주제를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 레벨 1이 끝나고 레벨 2가 끝나고 레벨 3 뭐 자기 단계별로 착착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는 제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체계적인 강의 수준으로 기초를 먼저 다지고 기본을 만들어서 중급 과정, 고급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초급 없습니다. 제 영상에 초급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 잠깐 듣고 나가실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스토캐스틱이 뭔지도 모르는데 스토캐스틱에 뭐 일간, 주간, 월간 다른 사람은 스토캐스틱 하나 써도만 얘는 무슨 4개를 쳐다보고 앉아있어.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가시고 버티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은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듣기 전에는 최소한 이거 정도는 알고 오세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유튜브 많아요. 네이버에 가면 검색만 하면 나오는 게 많아요. 스토캐스틱?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정확한 내용의 해석법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제가 터득한, 제가 경험한, 제가 알게 된 노하우를 설명드리는 거지 정확한 스토캐스틱의 해석법대로 가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스토캐스틱 갖고 다이버전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이버전스 그려보라 그러면 몇 개를 그릴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들이 꽤 있어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방향과 주가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는 기고 있는데 스토캐스틱 에너지는 위로 올라간다. 그럼 반드시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에요. 그게 다이버전스 이론이에요. 그런 거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는 활용 안 합니다. 그거 안 봐도 돼요. 에너지 값만 잘 보면 된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눈으로 살짝 보고 가긴 해요. 그죠? 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반대가 되는 게 다이버전스예요. 그럴 때가 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후폭풍을 한번 맞이하게 된다. 근데 꼭 후폭풍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다 여러 번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별로 안 믿어요. 그보다는 에너지 값을 더 많이 믿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또 영상 시청,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컵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